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정 및 재현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초 파일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와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항타 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 고장으로 인해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항타기 수직 미도를 밑에 오다가 떨어져 사망. 잠시 후에 진행할 수업에 항타기, 항발기 이런 수업을 할 건데 지금 나오는 게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잘 보고 좀 이따 수업에 참조하세요.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이게 항타기. 항타기 근처에서 기초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이 조작을 잘못하여 관인용 파일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 로프 드럼이 거꾸로 회전하면서 근처에 있던 근로자에게 파일이 떨어져 항타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권장기에 쐐기 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며 첨부, 항타 작업을 하는 주변에서 작업을 하거나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축 파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크게 분류하다 보면 전도 사고하고 작업자 추락, 낙하물, 작업자 협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건 전도사인데, 전도사를 보면 집안 조성이 좀 불량하거나 장마철 고인물에 대한 그 침하 이런 경우에 대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장비가 내부를 내려갈 때 그 집안 다짐과 수평도와 그 등판 각도에 대한 17%에 대한 각도를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배수로와 양수 작업을 철저히 하여 심화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초 파일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파일 작업은 항타기, 골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파일 항타기가 넘어지거나 파일이나 파일을 박는 해머가 떨어지는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 파일의 작업 순서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기초 파일의 자재를 들여올 때, 보관할 때, 항타기 장비를 들여오거나 조립할 때, 장비를 이동할 때 또는 파일 자재를 지게차나 골삭기로 내릴 때, 작업장 근처에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여 자재가 떨어지거나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타기 장비를 조립할 때 수직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르고 내릴 때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항타기 장비를 조립한 후 파일 항타 위치로 옮길 때 땅이 단단하지 못하거나 경사 각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장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파일 구멍을 뚫을 때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는 천공기 리더를 연결하는 와이어 루프가 끊어져 리더부가 쓰러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 천공기 운전원이 서투르게 조작하여 넘어지는 사고, 천공기의 스크류가 근로자 위로 넘어지는 사고, 항타기에 받친 철판을 옮길 때 철판 이동 장비로 작업하는 주변을 통제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기초 파일을 박을 때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는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놓지 않음으로 인해 장비가 넘어지거나 장비에 끼이는 사고,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와이어 로프의 묶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끊어져 부딪히는 사고, 파일 리바운드 작업을 할 때 해머가 아래쪽에 있는 근로자에게 떨어져 일어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파일 작업 전 준비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공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비 감독자는 작업 순서별 위험성 평가 내용이 포함된 파일 작업 지도서를 작성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포인트를 잘 익혔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의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팀의 익숙한 정도에 따라 일이 잘 나뉘어졌는지 확인하며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파일 작업팀은 도면, 물량, 작업 조건 등에 대해 미리 현장에 가서 서로 의논하고 건설기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다음 해당 작업의 책임자와 작업팀에게 일을 나누어 준 후 작업 순서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작업 지도서를 작성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지도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작업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한 작업 순서에 따른 주요 위험 포인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위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 방법을 잘 지킬 것인지 확인하며 해당 작업에 대하여 얼마나 익숙한지 알아둬야 합니다. 건설기계 계획서에 허락이 떨어지면 항타기, 굴삭기 등의 사용 장비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아침 조회를 하는데 작업 첫날에는 담임 팀장에게 임명장이 수여되고 팀장은 위험성 평가 발표를 합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시공 직원, 안전팀, 파일 작업팀은 파일 작업 지도서와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 예지 활동인 TBM을 하며 그날 해야 할 작업 내용, 목표와 작업 순서, 그리고 팀원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서로 알아두어야 하며 작업에 대한 위험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입로, 땅이 다져진 정도와 여유 공간, 배수 시설 등을 살피고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 공도구와 자재 등의 안전 점검을 합니다. 기초 파일 작업의 본격적인 안전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 파일의 자재를 반입하여 보관합니다. 파일 자재를 지게차 또는 굴삭기로 하역 시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반드시 통제하여 자재 낙하 및 장비로 인한 협찬 및 충돌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적 공간에는 접근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용 순서별로 자재를 정리정돈합니다. 파일 적재 하부에는 쐐기형 고인목을 고정하여 파일 자재가 밀림으로 인한 주변 근로자의 협찬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다음은 항타기 장비 반입 및 조립 작업입니다. 항타기의 장비 조립 시에는 반드시 수직 생명줄을 리더기에 세우기 전에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 수직 승하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와이어, 해머, 오우거 등 훼손 상태와 연결부 용접, 볼팅, 안전핀 상태를 확인하여 항타 및 천공 중 오우거와 해머, 와이어 파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타기 장비를 조립한 후 파일을 항타 위치로 옮길 때 땅이 단단한지 살펴보고 장비별 사양에 따른 경사 각도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깔판, 깔목을 설치하고 배수 시설을 완벽히 하여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초 파일 첨공 작업입니다. 와이어 상태는 미리 살펴보고 작업 중에도 계속 살펴서 첨공기 리더를 연결하는 와이어 로드가 끊어져 리더부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첨공 작업을 할 때에는 스크류 연결 부분을 확인하고 아래쪽에는 근로자가 오지 못하도록 하여 신호수를 둡니다. 항타기를 옮길 때에는 바닥에 철판을 놓고 철판 이동 장비의 흡고 해지 장치와 와이어 루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첨공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즉시 케이싱과 계고부 덮개를 설치합니다. 항타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탁의 궤도의 아웃 트리거가 100% 확장되었는지 확인하고 파일 세우기 작업을 할 때에는 와이어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와이어 로프 묶음이 좋지 않거나 끊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항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윗부분의 용접과 볼트 보강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파일 리바운드 작업을 할 때에는 아래쪽에 근로자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해머를 고정하고 있는 와이어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해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파일 자재를 정리정돈하고 첨부 부분의 흙을 정리합니다. 또한 계고부의 덮개를 고정하고 배수시설과 땅의 상태를 정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타기 등의 장비를 외부로 옮겨놓습니다. 제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제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건설지의 항탁이 한발기 이거 할 건가? 네. 여기가 여기 있구나. 그 조금 전에 본 게 항탁이에요. 항탁이. 땅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반을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CIP도 있고 그런데 파일로 땅을 파서 그쪽에 뭐 파일 아까 전봇대 같은 거 거기다 붓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또 파서 배치기물 넣고 또 철근망을 이렇게 또 도로처럼 꽈배기처럼 꼬아서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측면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 건물의 안정성 이렇게 또 주변에 그런 집안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 파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게 항탁이 또 그걸 이제 HB 같은 거 요걸 집안이 강화가 되면 다시 인발하는 경우가 있어. 빼는 게 이제 그 뺄 때 쓰는 게 항발기. 그래가지고 항탁이 항발기. 이 항탁이나 항발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뭔 대상을 인정해요? 뭘 작성해야 돼? 항탁이 항발기는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 항탁이하고 항발기. 그리고 이게 항탁이 항발기의 계획을 보면 이게 안 나오네. 저 5층은 잘 나오는데 이게 먹어버리네. 흑마기 가시설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건설기계입니다. 흑마기 가시설이라고 이제 생소하죠. 항타기를 해놓고 주변에 흑마기 가시설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땅을 오픈컷 또는 탑다운 공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하를 땅을 파내고 그쪽에 빈 나온 걸 거기에 토르판 작업을 해서 막 하면 여러 가지 그 가시설이 있어요. 흑마기 가시설. 그 할 때 처음 시공할 때 하는 게 항타기 그리고 빼는 건 항발기. 그래서 항타기하고 항발기 구성 요소는 오거, 리더, 와이로프, 각부, 가대, 평형추, 발전기, 복공판 등이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있다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붉은색이죠.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
자, 이렇게 굵게 해놨다는 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야.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건상용, 와이어프의 드로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건상 상태에서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리고 건상기 설치 상태에서의 이상 유무, 요건 몇 번이고 눈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눈으로 암기하여 머릿속으로 암기하지 말고.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의 도기 방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무너지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것도 붉은색이죠. 자, 여기에서 연약 집안에 설치할 때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라 했죠. 그리고 시설 또는 가설물 등의 설치 시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 부족 시 내력을 보강해라. 이거 그러니까 공사 토목팀에서 담당자들이 이 내력이라든가 가시설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관리자로서 이런 거 설치를 하는지 그 내력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도 그 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조계산하고 막 이런 거 잘 모른다 해도 토목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력 확인했어? 어떻게 보강을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게 완벽하냐, 그 완벽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각부 가대는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 안정할 때는 버팀대는 3개 이상 사용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으로 고정을 시켜라. 자, 여기에서 이 깔판, 깔목 3개, 말뚝 3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가로 열고 쓰시오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연약지발을 설치할 때는 자, 연약지발이라는 건 땅이 물르다는 얘기예요. 땅이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 해야 돼? 상식적으로 뭔가를 깔아야 되죠.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하고 단단한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타기는. 안 그러면 땅이 물르면 한쪽이 물르면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깔목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해라. 그리고 시설 또는 가설물 등의 설치 시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했을 때는 내력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각 부의 가대는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 안정 시 버팀대는 몇 개? 3개. 3개 이상 사용하고 3개 이상까지 알아두세요. 3개 이하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으로 고정을 하고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 안정 시 버팀줄은 3개 이상 사용하고 같은 간격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3, 평형줄을 사용해서 안정 시 평형줄의 이동 범위를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을 해라.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항발기 작업 시 안전 대책. 이 항타기가 여러분들은 이제 항타기가 아까 동영상으로 봤겠지만 항타기가 넘어가려면 굉장히 심없이 넘어가요. 항타기 높이가 거의 한 50m 되는 것도 있고 30m 많은데 요게 밑에 아까 봤잖아. 밑에는 크롤라 크레인이야. 거기에 리더기 이걸 세워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그래서 깔판을 깔아라는 얘기가 철판 3cm 이상 되는 걸 바닥에 깔고 그 무한궤도식 바퀴가 그 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약한 지바로로 가다가 이게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50m잖아. 50m 있는 건물 다 때려요. 그래서 운전원 아니면 밑에 하부에 있던 이런 근로자들 그런 중대 사망사고 이런 게 발생이 되고 하니까는 반드시 깔판을 33cm 이상 깔판을
붙여서 깔아야 돼요. 진행 방향으로. 여기 안전대책을 보면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작업 주의자, 작업 반장이죠. 배치를 하고 작업 주의자가 배치를 했으면 이 작업 주의자 지휘하에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뭐 선수라고 운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사고의 지름길이거든. 반드시 작업 주의자를 선정하고 작업 주의자가 작업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구역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타에게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 구역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꽃갈콘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바콘이거든. 이런 식으로 쭉 뺑 둘러서 쳐가지고 작업하는 사람 위에는 이 안에 이 작업 반경 안에 에리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설정하고 연약 지방 설치 시 깔목 등을 사용해서 치마 방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특히 깔판 이건 몇 cm, 3cm 이상 철판 3cm 이상의 철판을 반드시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근처에 고압할수록 작업점 방어 조치. 여기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뭐 우유를 시키던가 뭐 이런 환전하고 업무 협조를 이루어가지고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쪽으로 당겨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감전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하죠. 그리고 그 시험 문제 이런 게 잘 나와요.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 요구, 사전 점검. 항타기 항발 조립 시에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 요구 등 사전 점검. 그리고 공단기가 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설치를 해라. 자, 차량계 다음 몇 번은 차량계 건설기계. 이 차량계 건설기계는 차인데 건설을 할 수 있는 걸 건설기계라고 그래가지고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 운전은 있어야겠죠. 자동차 요즘은 AI가 부착돼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 그래서 거기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도저형 건설기계, 오토그레이더, 노드, 스크레이퍼, 천공용 건설기계, 항타기, 항발기, 굴착기, 크레인형 굴착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여기도 아는 건설기계가 한 가지라도 있나요? 없어? 그러면 알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없으니까. 자, 3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 이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건 시험 문제 당구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에 그 차량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차량계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자, 여기까지는 지사 시험이에요. 지도사 공부한다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그분들은 4번까지 알아둬야 돼요. 해당 작업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할 때 그 위험 요인이 뭔가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 그러니까 이런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을 할 때 추락, 낙하, 전도, 충돌, 협착 및 동기 등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요까지 아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 몇 개 더 도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차량계 건설기계 문제 다 나와요. 작업계획 내용. 이것만 안 보면 돼.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아시죠? 차량계 건설기계잖아. 그 문제가 나올 때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내용이 아닌 거. 그럼 여기까지도 다 나왔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종류와 성능, 그리고 어떻게 운행할 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건가, 이쪽 길로 갈 건가, 저쪽 길로 갈 건가, 운행 경로,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은 어떻게 수작업을 할 텐지, 뭐 불착기로 퍼서 올릴 건지, 뭐 이런 방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와 이 차량계 건설기계가 어떤 종류인지, 성능은 어떤지 이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운행 경로는 어디로 갈 거지, 운행 경로, 그리고 작업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세 가지만 안겨놓으면 뭐 1차, 2차, 뭐 저기까지 동영상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겠죠? 쉽죠?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제 유형이 있어요. 사고 유형이 어떤 건가 보면, 자, 노폭 협소, 갓길 붕괴, 아웃트리거 미전개 등으로 인한 전도. 자, 이건 넘어진다는 얘기죠. 자, 노폭,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좁아가지고 차가 쉽은 말로 여러분들 그 우리 하는 말로 차가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차가 가는데 너무 옆으로 가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갓길이 분기가 돼서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차가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아네? 그럼 넘어가. 아웃트리거 다 알아요? 진짜? 말을 해야 알려주든가 넘어가든가. 보겠습니다. 그럼 알려줄게.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이제 그 평상시에는 이러고 다니는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옆에서 노보트처럼 쭉 길게 쭉 팔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고 이쪽도 다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 그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무선 컨트롤기가 있어요. 운전원이. 그래서 요걸 쭉 올리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이 차가 바퀴가 지면하고 뜨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떻게 든 그 타이어 자동차 펑크 났어. 그런데 타이어를 빼야 돼. 그러면 이걸로 해서 차를 뜨잖아요. 그건 혹시 본 적 있나? 차를 뜨잖아. 그래야 공간이 나와야 바퀴를 빼내고 교체를 할 거 아니야? 그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올라가. 그러면 이 차가 떠요. 이 바퀴가 지면하고 단 게 아니고 떠. 그렇죠? 다, 네 군데가 다. 그럼 이 장비가 떠요. 그러면 요걸로 이 차를 안 넘어지게 잡아주는 거야. 이게 아웃트리거예요, 아웃트리거. 사다리에서도
이렇게 사다리 작업을 해. 사람이 올라갔어. 2단 이상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면 안 되죠? 그 시험문에 나온다? 2단 이상. 위 상부에서는 사람이 작업을 하면 안 돼요. 2단 이상부터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2019년도에 사다리 작업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좁은 공간이나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2인 1조.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밑에서 잡아줘야 돼요. 사다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사다리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아웃트리거를 이렇게 이것처럼 아웃트리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웃트리거예요. 이제 아웃트리거 완전히 있다. 그리고 지방 붕괴, 부동 침하 등의 전락, 차량계, 건설기계, 장비 간의 충돌. 충돌하고 추돌은 이제 전에 말했죠. 충돌. 응? 충돌? 어떤 거? 충돌이 뭐예요? 과대표. 예? 충돌이 뭐예요? 이거 정면으로 빡치게 하는 걸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 근데 앞에서 가고 있어. 특히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어. 근데 뒤에 가갖고 졸다가 빵 받았어. 뒤에서. 이건 추돌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받는 건 추돌. 서로 상대방끼리 받는 건 충돌. 자, 그 충돌,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근로자와의 협착, 그리고 운전자의 근로자 탑승으로 인한 추락, 건설기계 장비 부품 등 이탈로 인한 낙하, 작업장 내 활선 접촉으로 인한 감전, 이런 그 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거.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대책.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작업하는 대책은 항상 모든 작업, 차량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특히 이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프리 컨스트럭션 미팅을 거친 후 PCM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하고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PCM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서 더 위험 요소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후에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작업 계획서 작성하고 작업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작업장 내 지형, 집안 상태 및 주변 활선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차량계 건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지형은 어떤지, 집안의 상태는 어떤지, 주변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하고자 하는데 주변의 활선 등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폭 확장, 도로폭을 협소하면 차가 전도되니까는 좀 높이고, 또 갓길도 좀 더 불찾기 이런 걸로 갓길을 좀 단단하게 정비를 하고, 또 아웃트리거 설치로 전도를 예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방 붕괴, 부동침하 방지 조치는 전락 위험 방지해야 되고, 또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해가지고 배치 후 작업을 해가지고 충돌이라든가 추돌, 협착 위험을 예방해야 되고요. 또 특히 작업 중 운전석은 운전자의 탑승 금지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작업 중 운전석에 도와줄 수 있는 운전자 외에 이르는 탑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근데 하나 꼬시는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이 국가고시가 그래요. 근데
일단 그 8번 작업장소 활선에 대한 방어 조치 및 이익거리 준수 여기까지 하고 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적은 지금 뭐 그 내년 초에 자격증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일단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래도 주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다. 그런데 자격증 그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은 나갔던 데서 또 나가고 나갔던 돌고 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도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연도 그 책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고 또 지금 25년이잖아. 24, 23, 22, 21, 20 5개년만 보면 돼. 5개년. 그 밑에 거 볼 필요 없어. 19년, 21년도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거 보면 틀릴 수가 있어.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막 그 기울기 막 이런 건 다 바뀌어가지고 틀려. 그러니까는 그냥 5개년, 4개년 것만 책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 찾아보면 나와. 해서 일단 딱 60점만 맞아요. 60점 맞게 100점 맞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2차하고 3차는 내가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1차까지 쫓아다니면서 60점 밖에 할 수는 없으니까 1차 60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아요. 아시죠? 알았냐고요? 예. 자, 9차 공사. 9차 공사가 뭐냐면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자, 굴착 공사할 때 사전조사, 시공중개 조사, 굴착 작업 시의 준수사항이 그 사람 인력으로 굴착할 때 기계 굴착, 갈파 굴착, 깊은 굴착 시 인접 작업 지침, 지하 배선물이 있는 경우, 기존 구조물이 있는 경우, 보칙 안전기준, 토사 붕괴 원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착 작업할 때 사전 조사 내용은 뭐냐? 이게 다 이게 다 지금 굵은 글씨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굴착 작업할 때 사전 조사 내용, 작업장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자, 이건 그냥 나오거든요. 그대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상태, 매설물들의 유무 상태, 지하 수위 상태, 이걸 갖다가 지상 수위 상태라든가 이거 막 글씨 하나 바꾼다고. 이것만 눈에 딱 찍어 놓으면 돼. 굴착 작업을 해야 되니까 땅속에 있는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력 상태 알아야 되죠. 땅속이니까. 그리고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죠. 지하 수위 상태, 지하에 물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지상의 수위 상태, 지금 굴착,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데 지상에 있는 물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작업 계획서의 포함상 항상 그러니까 2차 때도 그렇고 동영상 2차나 동영상이나 다 쓰는 거네요. 동영상 보고 쓰던가 2차는 막 문제 나오면 단답형 쓰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상황에서 잘 모르면 무조건 작업주의자 배치 계획, 작업주의자 배치 이거 쓰면 돼요. 그리고 안전보호구 착용 이거 쓰면 벌써 2개는 맞추는 거예요. 그럼 4점짜리에서 2개 맞으면 2점 맞는 거죠. 부분 점수 줘요.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아무 말이나 써야 돼. 2차부터는 1차는 이제 컴퓨터로 채점을 하지만 2차부터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또 실수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야구에서
딱 위로 때려가지고 홈런 치고 막 떠서 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공 뜨면 홈런 아니면 거의 죽어. 아웃돼. 근데 땅으로 때리잖아. 땅으로 때리잖아. 그럼 이게 튀던가 뭐 빠져가지고 에러라든가 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르더라도 아무 말도 써야 돼. 아시죠? 선생님 좀 봐주세요라고 뭐 쓰던가 써야 돼. 그래야 마음에 들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자, 굴착을 하면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굴착으로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굴착은 토사를 어디 토사 반출지를 미리 섭의를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갖다 이 토사를 버려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이제 흙이 좋은 흙은 이런 아파트 현장 이런 데서 많이 받아요. 아니면 또 매립지 이런 데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매립지나 이런 토사 반출할 때를 미리 섭의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장비는 뭐 굴착기는 뭐 그 10짜리는 몇 대, 덤프트럭은 25톤짜리는 몇 대, 뭐 이런 장비 사용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그 땅 속에 뭐 수도관이 지나가고 전선관이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옮겨줘야 되죠. 이설하고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런 대책. 흙막이 지붕 설치 계획, 그리고 작업장 내 신호 방법, 연락 및 신호 방법. 자, 여기에서 아까 내가 알려줬죠. 작업주의자, 안전보호 착용, 작업장 내 이것만 세네 개 나오네.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굴착 작업을 할 때 안전 대책은 뭔가? 아까도 말했죠. 위험 요인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돼. 작업장의 지형, 지진 및 지층의 상태 확인. 집안 붕괴가 우려될 때는 사전에 흙막이 지붕 방망 설치. 그리고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경사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그리고 장비 신호수 배치. 굴착 운반기계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규정 준수. 자, 말했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을 해갖고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을. 아까 지형 지질 무조건 지층 이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집안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면 뭐 어떻게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든가 방어막을 설치해야 돼. 그리고 자 굴착면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안식각이라고 좀 모르겠다. 이 안식각이라고 있어요. 이 안식각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하고 장비 신호수, 추돌, 충돌,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하고 굴착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그리고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토공사의 안전성 검토, 사면, 측압, 히딩 현상, 볼륨, 파이핑, 지하수에 대한 안전, 이건 눈으로 좀 보면 돼요. 여기서도 가끔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토사 붕괴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위적 원인이라는 건 외부에서 뭔가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게 위적 원인인데, 자, 예를 들어 사면이나 겉면, 이 흙을 쌓는 이런 게 증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 그게 위적 원인이야. 붕괴. 흙이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땅을 파고 성토, 흙을 쌓아놓은 높이가 증가가 됐을 때 또 토사가 붕괴될 수 있어. 그리고 지표수나 지하수 침투에 의해서 토사 중량이 증가가 됐을 때 붕괴 원인이 되고 지진, 차량, 고주물 등 이런 하중이 증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다 이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외부에서. 이게 외적 원인. 그 내적 원인은 그냥 봐도 알겠잖아요. 절도사면의 토질, 암질 다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성토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다 이게 흙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 왜 이걸 빨간 줄을 쳐놨냐? 토사 분기 원인의 위쪽 원인이 아니고 해가지고 쭉 써놓고 여기 있는 걸 아무거나 하나 갖다 넣어버린다고. 그래서 생각을 딱 봤을 때 기울기 뭐 증가 써 있으면 이건 다 위적 원인이다. 그리고 뭐 절도사면 토질, 암질, 토석의 강도죠. 이게 나오면 이건 내적 원인이다. 내적. 그러면 자 판별하기 쉽죠. 다 증가는 외적. 토석, 토질 뭐 이런 건 내적. 그러면 토사분기 방지 대책은 뭔가? 자, 경사면의 적절한 기울기, 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경사면의 하단부의 암성토 등 보강 공법, 그리고 말뚝,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손을